지난 3년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가뭄, 캘리포니아에는 폭염, 미 중부 지방에는 홍수. 이게 바람을 타고 다시 우리나라로 전달이 되려면 폭염이 올해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일기예측은 과거부터 많이 틀려왔죠.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객관적인 기상예측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지구의 상태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점점 더 고효율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빠른 계산을 통해서 예측의 향상을 가지고 오고 있고, 아주 좁은 지역으로 점점 정교하게, 우리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과거 카메라보다 지금 카메라가 해상도가 높듯이 수치 예측의 어떤 정밀도, 해상도도 점점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 기상청이나 각국 선진국들의 기상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기예측이 자주 틀리는가 라고 말씀하시면, 일기예측의 정확도 향상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라 날씨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날씨의 그 변화무쌍함, 그 변덕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사실은 요즘은 날씨 예측의 정확성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날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지역이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폭설이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되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걸 맞춰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지금 현재 수준이 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날씨의 변덕성이 다 엘니뇨 때문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엘니뇨, 라니냐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적도 태평양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에 따뜻한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태평양 그리고 도서국가들이 있는 그 지역이 서태평양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한 4, 5년을 주기로 한 번씩 그 지역이 온도가 비교적 서늘해지고 중태평양 그리고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엘니뇨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태평양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우리 서태평양 지역의 온도는 평년에 비해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통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엘니뇨, 라니냐가 그렇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자연계가 줄 수 있는 변동의 규모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바로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태평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가 왔을 때, 라니냐가 왔을 때 전 세계 기상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엘니뇨로 파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파동들이, 대기로 전달되는 파동 현상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도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가 왔냐 라니냐가 왔냐에 전 세계인들의 촉각이 곤두서고요. 심지어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그리고 이제 우리 기호식품들,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들도 엘니뇨, 라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게 되었죠. 간단합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서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중태평양이나 동태평양으로 옮겨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는 동태평양 온도가 0.5도,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슈퍼 엘니뇨는 거기에 더해서 약 2도까지 거의 안 올라가거든요. 1도에서 1.5도까지 갔다가 엘니뇨가 끝나곤 하는데 2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드문 엘니뇨를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 약 한 20-30%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지난 3년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라니냐가 지속됐습니다. 엘니뇨건 라니냐건 한번 발생하면 이듬해 끝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려 3년 동안 라니냐가 지속이 돼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온도가 올라갔을 거겠거니 라고 일반인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단식 점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슈퍼 엘니뇨를 기점으로 이렇게 축적되던 열이 대기로 팡 하고 이렇게 터지듯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9798 엘니뇨입니다. 98년에 엄청난 지구온도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년이 진짜 슈퍼 엘니뇨라 그러면 아마도 지구온도의 심각한 상승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사실 유엔에서 지금 슈퍼 엘니뇨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년입니다. 올해보다도 만약 진짜 슈퍼 엘니뇨로 간다면 지난 3년 동안 라니냐 시기를 거치면서 연용량이 큰 바닷속에 축적된 열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구온도 상승이 훅
진행이 되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우리가 1.5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확 갑자기 넘어선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엘니뇨가 실현이 된다면 내년 폭염이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이렇게 슈퍼엘니뇨가 주는 영향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엘니뇨 때 그리고 슈퍼엘니뇨 때 더더욱 바다로부터 많은 열이 올라오면서 지구 평균 온도를 급격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우리나라가 엘니뇨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폭염이 올해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 슈퍼엘니뇨가 온다면 어떤 여름철 폭염에 지금보다 더 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대에 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들이 엘니뇨 시기에는 중위도 지역까지 많이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기가 많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실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댕기열 같은 치명적인 발병률도 엘니뇨 때 더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되고 있어서 감염병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2015년 슈퍼엘니뇨 때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세계 도처에 퍼졌던 것처럼 비록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차원이지만 그 확률이 20-30% 되기 때문에 슈퍼엘니뇨가 왔을 때 그런 어떤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이미 국제 농산물 선물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설탕 가격은 이제 주로 사탕수수가 많이 나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의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엘니뇨 때 이제 주로 이제 가뭄이 오고 폭염이 지속돼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되면서 이미 설탕 가격이 한 20-30%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엘니뇨 때 마찬가지로 중태평양에서 공기가 떠올라서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쪽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굉장히 고온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로 기호식품인 커피 가격, 커피 선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뭄과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인류가 먹고 살고 있는 밀 가격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만 보더라도 이 엘니뇨와 지구 온난화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파생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니뇨 주기가 짧아진다. 아마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슈퍼 엘니뇨의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것일 텐데요. 2015년에 한번 왔고 지금 2023년이니까 아직 10년이 채 안 됐잖아요. 슈퍼 엘니뇨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번씩 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오면은 10년 이내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의 이런 예를 가지고 점점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추세적으로 정말 슈퍼엘니뇨 주기가 짧아진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슈퍼엘니뇨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는 가뭄, 캘리포니아에는 폭염, 미 중부 지방에는 홍수 이런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는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는 엘니뇨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지역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상현상이라는 게 바람을 타고 전달이 되는데요.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데 엘니뇨라는 현상은 서태평양 혹은 중태평양 동태평양, 우리나라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을 타고 다시 우리나라로 전달이 되려면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그 영향력이 간접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슈퍼 엘니뇨가 최근 50년 동안 8283 엘니뇨, 그 다음에 9798 엘니뇨, 그 다음에 2015-16년에 있었던 15-16 엘니뇨였는데 그 중에 제일 셌던 건 15-16 엘니뇨입니다. 이 세 가지 엘니뇨들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향이 어땠는지를 살펴봤더니만 그렇게 특별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꼽으라면 9798 엘니뇨 때 여름이었죠. 그때 지리산 폭우가 심하게 왔었고요. 중부지방에도 물폭탄이 나서 굉장히 심한 홍수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엘니뇨들은 재난 수준의 이상기후 현상을 슈퍼 엘니뇨 때 우리나라에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가지고 다른 조건들, 엘니뇨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니뇨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재난의 강도를 우리 인류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재난을 주지만, 지구 차원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축적되는 열이 심각한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높여주고 있고, 엘니뇨가 그게 딱 마침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딱 발현이 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열이라는 게 지구가 받아들이는 열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그 열이 바다로 축적이 되느냐 아니면 대기에 남아있느냐가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니냐 때 축적됐던 열은 결국에는 대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언제? 엘니뇨 때.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엘니뇨 때 이렇게 발현되느냐, 만약 엘니뇨 라니냐가 없으면 쭉 이렇게 밋밋하게 발현되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턴의 변화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퍼져나가던 구름이 중태평양에서 떠올라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하강기류로 만들어냅니다.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는 건 기상학적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비가 많던 인도네시아 같은데 가뭄이 이렇게 엘니뇨 때는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모든 지역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엘니뇨라는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뒤틀린 그런 기상현상들이, 새로운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서 엘니뇨의 영향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엘니뇨 때 전 세계적으로 가뭄, 폭염, 홍수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 과거 엘니뇨를 살펴봤을 때는 그것은 과거 자료를 분석해보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 슈퍼 엘니뇨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과학 채널에 나와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후위기의 진실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어떤 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보다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기후위기에 대해서 멸종위기 혹은 어떤 멸망한다 이런 어떤 의식에 빠져서 뭐 허무주의에 빠진다든지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우리 3도의 미래에서 2도의 미래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